그래서 동영상 녹화가 중간에 좀 멈춰가지고 뒷부분을 설명을 드리질 못했거든요. 그냥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그분이 녹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게 구글 노트에다가 작성을 해놨습니다. 어떤 작업들을 했는지 첫 번째 인스턴스, 패션용 인스턴스 만드는 내용 하고 그다음에 프라이빗 1에 배치할 인스턴스 만드는 것까지 그러려면 이제 프라이빗 1에 보안그룹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안그룹 만드는 내용 그다음에 프라이빗 1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봤는데 이때는 그 로컬에 있는 로컬 호스트에 있는 로컬 디스크를 사용을 해서 웹 1번을 만들어 봤거든요. 근데 웹 1번 만드실 때 위쪽에 있던 스크립트 요거 있죠. 예, 요 스크립트 돌려가지고 테스트 페이지가 정상적으로 나오는지까지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베스천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있는 인스턴스에 접근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도 여기다 작성을 해놨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그리고 테스트까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얘는 지금 이제 저희한테 필요 없거든요. 웹 1번은. 그래서 얘는 삭제를 해줘라 라고 아마 작성을 해놨으니까 혹시 테스트가 끝났다면 요 베스천 말고요. 뒤쪽에 있는 웹 1번은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확인해 볼 거는 이번에는 인스턴스를 두 개를 만들 거거든요. 베스천 제외하고 이제 웹 1번과 웹 2번 두 개를 만들 거고 얘네들은 웹서버용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웹서버용.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저희가 여기다가 로드 밸런서를 이용해서 얘하고 정상적으로 트래픽이 분산이 되는지 부하 분산이 되는지를 테스트를 해볼 예정입니다. 참고로 웹 1번과 웹 2번은 둘 다 웹서버이고 위쪽에 있었던 스크립트 이용해서 간단히 웹페이지에 띄우는 것 여기 스크립트가 요거 있죠. 예, 요거 이용해서 간단히 웹페이지에 띄우는 것까지는 해볼 예정입니다. 대신 어, 디스크를 예전에는 로컬 디스크를 사용을 했다면 이번에는 신더 서비스를 사용해서 볼륨으로 제공하는 형태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공부를 전에 하셨던 분들은 다들 잘 기억하시겠지만 로컬 디스크를 사용하는 것과 그 다음에 신더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은 두 개가 전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원노드일 때는 별 문제가 안 되지만 노드를 만약에 나눴다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컨트롤 노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컴퓨터 노드가 있고요. 근데 컴퓨터 노드는 좀 많겠죠. 그래서 컴퓨터 노드가 1번, 노드가 2번 이렇게 되어 있고 옆에는 네트워크 노드, 그다음에 여기에 스토리지 노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인스턴스를 만들 때 컴 1번에 컴퓨터 노드 1번에 이게 만들어졌다. 근데 로컬 디스크를 만약에 사용을 하잖아요. 로컬 디스크를 사용을 하게 되면 아래쪽에는 컴퓨터 노드에 볼륨을 만들고 얘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게 돼요. 근데 후에 나중에 이 친구가 이동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옆으로 만약에 마이그레이션이 돼서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은 아래쪽에 기존에 있었던 볼륨이 없는 거죠. 볼륨이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디스크를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이게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치 이게 만약에 여러분의 집이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수건을 가방에 수건을 책상에 넣어두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수건을 여러분의 책상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 수건이 우리 집에 있는 책상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이동을 했어. 여러분이 이쪽으로 다른 집으로 갔어요. 여러분이 여기 있다가 다른 집에 갔다라고 생각해 볼까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제가 있는 집에 책상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겠죠. 근데 그 집에는 책상도 없고, 그럼 당연히 뭐 수건도 없겠죠.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 그래서 이런 경우에 원격지에 있는 스토리지 노드, 이렇게 볼륨을 만들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건을 보관을 할 때 여러분 집에다가 두세요가 아니라 마치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강남역에 있는 지하상가에 있는
원격지가 되겠죠. 강남역 지하상가에 있는 사물함 1번에 넣어두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집에 있을 때도 여러분의 수거는 강남역 지하상가 1번 락커에 있을 거고, 여러분이 다른 집으로 이동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봐요. 수거는 어디 있으세요? 그러면은, 아, 저는 강남역 지하상가 1번 락커에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토리지는 대부분의 클라우드에서 로컬 스토리지를 쓰는 경우는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원격지에 있는 스토리지 노드에 볼륨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인스턴스의 디스크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이 원격지에 있는 스토리지 노드에서 볼륨을 제공하기 위한 블록 스토리지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신더 서비스를 사용을 할 겁니다. 요거는 AWS에서는 EBS 엘라스틱 블록 스토어라고 얘기를 하죠. EBS 서비스하고 동일한 서비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대시보드에 들어가서 서비스 프로젝트가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세션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만들었던 웹 1번은 삭제를 해놓은 상태니까 지금은 인스턴스가 하나만 있죠. 자, 그러면 미리 볼륨을 좀 준비를 할게요. 볼륨 들어가셔서 볼륨 생성 누르시고 볼륨 이름을 웹 1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볼륨 안에는 이미지를 풀어놓을 거예요. 어떤 이미지를? 우분투 이미지를 풀어놓겠습니다. 그러면 우분투 이미지 안에 들어가 있었던 우분투 이미지가 이렇게 있겠죠? 이 안에는 우분투가 동작하기 위한 모든 파일 시스템과 관련된 것들 다 들어가 있죠? 이거를 어디에다가 풀어놓겠냐? 볼륨에다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이 볼륨에다가 다 풀어놓겠다. 그리고 이 볼륨은 여러분이 사용할 인스턴스에 무엇으로 사용이 되느냐? 디스크로 사용이 돼요. 디스크. 네, 이렇게 디스크가 사용이 되겠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 디스크는 이 볼륨은 우분투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파일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다 쓰기 때문에 OS가 이미 다 설치가 돼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친구에게 여러분이 제공할 건 플레이버를 이용해서 CPU하고 램만 제공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여러분이 플레이버를 만드실 때 CPU하고 램만 지정을 한 게 아니라 디스크도 지정을 하잖아요. 뭐 20GB 이렇게 지정을 했었잖아요. 그럼 이 20GB는 뭐냐? 얘는 로컬 디스크입니다. 로컬 디스크. 근데 저희들은 어차피 로컬 디스크를 쓰는 게 아니라 블록 스토리지랑 원격지에 있는 볼륨을 쓰기 때문에 얘는 무시돼요. 결국 플레이버에 있는 CPU와 메모리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신더로 만들어 놓은 볼륨 이 세 가지가 조합이 돼서 여러분의 인스턴스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크기, 볼륨의 크기는 10GB만 하겠습니다. 어차피 웹서버 그냥 하나만 만들 거라서 10GB로 하고요. 볼륨 생성을 하죠. 두 개를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웹서버 1번, 웹서버 2번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할 거라서 볼륨 생성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불안하긴 합니다. 좀 무거워서. 제가 지금 계속 확인을 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메모리도 불안해서. 자, 이번에는 웹 2번, 그 다음에 이미지.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10GB 지정을 하시고 볼륨 생성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볼륨 생성. 우리가 말씀한 기다렸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시스템 사양이 좀 고사양이고 하면 빠르게 만들어지는데 아무래도 제가 노트북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거 그래서 빠르게 만들어지지가 않네요. 기다리고 먼저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만들고 이렇게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예, 하나가 만들어졌고요. 하나가 더 만들겠습니다. 인증성
볼륨 이름은 웹프 하시고요. 이미지, 이미지는 우분투로 생성하겠습니다. 근데 저거는 사실 월요일까지만 되면 되는 거야. 단체 조차는. 아니면 또 사용할 수 없다고 나오는 불합리함이 볼륨 생성 하나 더 하겠습니다. 웹2번 이미지로 우분투 크기 10GB 요거 지정을 잘못했네요. 크기는 10GB로 하고 볼륨 생성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이거 역시 마찬가지 조금 시간이 필요하니까 기다리겠어요. 아, 네. 이걸 마다가 그거는 여기 이거밖에 없어요. 네. 아, 네, 다행히 정상적으로 웹 1번, 웹 2번 두 개가 만들어졌고요. 이 볼륨을 이용해서 이제 인스턴스를 만들어 보면 컴퓨터에서 인스턴스, 네, 인스턴스 시작, 인스턴스 이름을 볼륨 이름하고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웹 1번 하시고요. 부팅 소스를 이실 볼륨이 되겠죠. 볼륨 보시면 웹 1번, 2번이 있는데 여기 웹 1번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넥스트. 스몰로 하시고요. 이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는 무시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두 개 플러스 다음 볼륨 저희가 좀 전에 지정했던 10GB 네트워크에 사용이 된다. 네트워크는 프라이빗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 그룹은 미리 만들어 두었던 프라이빗으로 지정을 하고요. 키페어는 똑같이 사용하겠습니다. 또 구성값 스크립트는 이거로 복사해서 할게요. 갈리는데도 먼저 사고 아니지만 치고 가겠습니다. 대신 화면에 보여지는 페이지는 조금 달랐으면 하니까 여기는 웹 1이라고 이렇게 써놓을게요. 웹 1. 다음은 이제 다른 건 필요 없겠네요. 이제 그냥 그래서 이제 시작 누르겠습니다. 여기는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웹 서비스를 제공할 거라서 별도로 플로팅 IP를 할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걸 그대로 사설 IP만 가지고 웹 서비스를 제공할 거고요. 웹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테스트는 베스천에서 컬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서버 1번이 만들어지면 웹서버 2번을 만들겠습니다. 다 만들어졌네요. 그리고 두 번째 웹 2번도 만들겠습니다. 웹 2번. 혹시 볼륨으로 선택하시고 웹 2번 선택하시고 플레이번 스몰 네, 네트워크는 프라이빗 2번도 동일하게 프라이빗으로 하시고 킵해요 동일한 걸로 구성은 아까 복사했던 스크립트 대신 이거 페이지가 달랐으면 하니까 웹2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시작 버튼 누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동작하면 스크립트가 동작할 거고 스크립트는 웹서버를 설치하는 것까지 그리고 웹페이지를 만드는 것까지 제공을 하니까 저희들은 베스천에 접근해서 여기 있는 두 개의 서버로
웹 접속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113번이었죠? 13번. 네, 패스천. 이제 셧다운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시작 버튼 눌러놓고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쓰면은 원래 저도 네, 맞아요. 야, 내 방송하고 그냥 걔들이랑 다른 사람 그런 거 같은데 하면 실제 그런 거는 그거는 한글은 그리고 세 개 다 동작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팅이 좀 느린 편이라서 천천히 아마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AI랑 연결해야 이 어때라. 근데 선배님은 띄워주는 거죠. 네. 왜냐면 선배님 말씀대로 제가 이제 연결이 되는 거 같네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부팅이 되고 연결이 되는 것까지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패션 1에 들어왔고, 이제, 이제 위치는 홈 밑에 우분투고요. .sh 보시면 미리 요거 만들어 놨거든요. 컨피그하고, 그 다음에 콜라원 뒷점 파일 이거 두 개. 제가 이게 동영상이 중단이 돼가지고 그때 만들었던 건데, 요거는 제가 구글에 작성을 해놨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컨피그는 그거는 다른 측에서 열정하고 컨피그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모든 호스트로 접속을 할 때 상대방 우분투로 접속을 할 거고요. 그 우분투 계정에 접근할 때 개인 키는 아래쪽에 있는 요 개인 키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두 개의 서버 있죠? 웹 서버 연결이 되는지 135번, 172번 두 군데로 컬을 한번 보내볼게요. SSH 연결까지 뭐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컬 이용해서 1726에 2.172번 아직은 연결 안 되나? 1.172번 135번 아직은 마무리가 되지는 않은 것 같네요. 자세하게 설명하니까 왜냐면 이 부분이 보여야 되는 게 아니라 웹 1, 웹 2 이런 페이지가 보여야 되는데 아직은 다 마무리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35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아직은 엔진엑스 페이지만 보이고 네, 이제 보이네요. 135번, 1번 보이고 그럼 172번 아직은 얘는 아직 완성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기다렸다가 웹페이지가 보이는지 다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135는 지금 현재는 정상으로 뜹니다. 172번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설치 중인 것 같아서 해보겠습니다. 기다려봤더니 172번도 이제 엔진엑스 페이지는 보이는데 조금 기다려보면 웹2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보여야 되겠죠. 보이네요. 그럼 135번은 135번은 웹1, 172번은 웹2 정상적으로 웹서버 연결되는 것까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완성인 거죠. 외부에서 인스턴스까지 SSH로 들어오고 뒤쪽에 있는 두 개의 인스턴스는 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터넷에서 직접 들어올 수는 없는 상태고요.
현재는 베스천에서 이렇게 웹 접속을 두 군데로 테스트를 해봤더니 웹 접속 정상적으로 가능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여기는 이 웹페이지를 인터넷에 있는 사용자가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싶다면 로드 밸런서가 필요하겠죠. 이 로드 밸런서의 역할은 타비아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오픈스택에서 제공했던 로드 밸런서는 LBAAS라는 이름을 제공하는데 기존에 버전 1, 그다음 현재 버전 2 이렇게가 있거든요. 근데 기존에 있었던 버전 1 같은 경우에는 쿠버네티스와 같은 컨테이너하고의 연결은 안 됐어요. 근데 버전 2는 쿠버네티스에서 서비스 있죠. 쿠버네티스 서비스에 타입 LB, 로드 밸런서하고 연결이 가능합니다. 연동이. 그래서 이걸 구성하기 위한 것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얘네 둘로 연결이 되도록 웹페이지가 보여지도록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셔야 될 일은 다비아 구성들입니다. 신더 구성은 뭐 동영상이 있으니까 2번이라고 쓸게요. 로드 밸런서 구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료에도 드렸으니까 자료를 함께 보시면서 해보겠습니다. 로드 밸런서 서비스를 구성을 하시려면 지금 현재는 뭐 옥타비아 서비스가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옥타비아 구성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설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체크하고 기존에 있었던 글로벌 파일 수정을 해서 옥타비아 구성을 한번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대로 주시고 들어가겠습니다. 테스트 하실 때는 반드시 상환경에서 하셔야 되니까 기내 액티베이트 여기로 로그인 하셔가지고 테스트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BI로 EPC 폴라에 복사해 두었던 글로벌 파일, 글로벌.yaml 파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합의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좀 더 이제 수정을 하셔야 되겠죠. 첫 번째로 144행 정도가 되겠네요. 144행에 보시면 타비아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API 인터페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령 활성화를 시켜주셔야 돼요. 네, 144행이 보니까 저도 관련해서 여기다 붙여놓겠습니다. 44행 먼저 수정을 하시고 빨리. 다음은 153행. 네, 153행에 보시면 옥타비아 네트워크 애드레스 패밀리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해제 하시면 되고 이걸로 써놓을게요. 그다음에 410행 보시면 410은 아니고 409행이네요. 409행에 Enable Neutron Provider Network Yes로 수정을 하시고 이 부분이 핵심이겠죠. Enable 옥타비아가 노로 되어 있는데 반드시 Yes로 수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418행입니다. 이 부분은 네. Yes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타비아를 호라이즌에서도 저 대시보드 상에서도 보고 싶잖아요. 거기서도 만들 수 있어야 되니까 메인 서비스 이것도 수정을 하겠습니다.
379행 정도에 들어가 보면 있겠네요. 378행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네이블 호라이즌 옵타비아. 근데 이건 사실 굳이 해제하지 않아도 되는 게 옵타비아가 활성화가 되면 자동으로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쪽으로 집어넣어 놓겠습니다. 집어넣어 놓고 옵타비아에 대한 구성 790행 정도에 가보면 내려갈까요? 그 밑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여기저기 막 떨어져 있다 보니까 옵타비아 검색을 해서 찾겠습니다. 옵타비아 오토 오토 컴퓨터 여기 보면 776행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옵타비아 오토 컨피규어 예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네, 이거 해제하겠습니다. 참고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옵타비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옵타비아 컨트롤러가 있고요. 컨트롤러, 그 다음에 옵타비아의 실제 동작을 실행하는 친구를 우리는 엠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엠포라 VM이 VM. 사실 가상머신이야, 가상머신. 그럼 이 가상머신을 어떻게 만든 거냐? 이거는 우분투에다가 플러스 하프옵시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친구가 가상머신 형태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가상머신들은 하프옵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로드 밸런서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고 이걸 오픈스택에서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누구를 두느냐? 에이전트를 둡니다. 에이전트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 에이전트는 누구와 연결됩니다? 컨트롤러와 연결이 됩니다. 그럼 사용자는 이 컨트롤러를 통해서 나는 예를 들어서 로드 밸런서 하나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하죠. 그럼 컨트롤러는 그거를 M4라 VM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에이전트에게 전달을 하게 되죠. M4라가 만들어지고 나면 이 친구들의 상태 확인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러는 M4라 VM에게 키벌라이브를 보냅니다. 그래서 하트비트를 보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확인을 하게 되고요. 컨트롤러에서 구성값을 M4라 VM에게 던지게 되면 뭐 이런 내용이 되죠. 그냥 백엔드에 이런 서버들이 있는데 너는 몇 컴퓨터를 이제 서비스를 해줘 라고 하면 그 내용이 설정값으로 구성값으로 램프와 VM 안으로 전달이 됩니다. 결국 얘는 컨트롤러이고 얘는 그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는 여기는 컨트롤 플레인이라면 여기는 데이터 플레인으로 운전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잘 살아있는지 확인도 하고 구성값도 돌려주고 뭐 이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결국은 전체적으로 오케스트레이션을 하는 친구는 이 컨트롤러, 그다음에 그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는 친구는 엠프와 VM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네들 사이의 통신은 사실 그냥 일반적인 HTTP 통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TLS 통신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인증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요 뒤에 여기쯤 CA가 있습니다. CA. 그래서 인증서를 발행을 하고 그 인증서가 유효한지에 대한 확인을 한 다음에 둘 사이에 통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위해서는 파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파일이 4개 정도의 파일이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는 컨트롤러를 서버라고 봐야 되니까 서버의 정보를 등록하고 서버에 대한 유효성 검사를 확인한 다음에 이 컨트롤러를 위한 인증서를 발행을 할 거고요. 그 인증서를 이용해서 엠포라 VM은 나 컨트롤러에다가 뭐 데이터를 확인하고 싶어라든지 데이터를 집어넣고 싶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컨트롤러 API로 접속을 해야 되겠고요. 그때 이 서버가 유효한지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엠포라는 엠포라야 라고 전달을 하게 되면 이 엠포라는 정상적으로 클라이언트가 맞는지 이 컨트롤러에서 확인하는 단계도 필요하겠죠. 이런 과정들을 위한 인증서라든지 키 관련해서
CA가 필요한데 CA는 자체적으로 내부에 CA를 두고 동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 뭐 공인증서를 지금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CA를 이용하게 된다. 가상머신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이 좀 필요하겠죠. 이 가상머신들은 어떤 플레이버를 사용할 거고, 어떤 이미지를 사용할 거고, 이런 내용들이 이 안에서 저장이 돼요. 일단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작성을, 설명을 계속 하겠습니다. 776, 그리고 776도 수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보안그룹도 볼까요? 보안그룹. 여기서 말하는 보안그룹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러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플레임, 즉 엠포라 VM 사이에서 필요한 보안 그룹입니다. 들어가서 보안 그룹 부터 볼까요? 예, 여기 있네요, 보안 그룹. 옥타비아 ANP Security 그룹 되어 있네요. 이걸 일단 먼저 수정을 하고요. 얘는 다 먼저 지우겠습니다. 어디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들도 작성해서 집어 넣을 건데, 제일 먼저 추가해야 될 내용은 활성화 아이디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서 넣으셔야 돼요. 이게 여기에는 기본값으로 들어가 있지 않아서 제가 좀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이 부분에 enabled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화벽을 활성화 시킬 거면 추가하고 반드시 작성해서 넣어주셔야 정상 동작합니다. 예,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데 공부를 막 봤더니 요 항목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다.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 ICMP, 뭐 TCP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TLS 통신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443도 사용을 해놔야 되겠죠. 3 와이파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9443, 9443과 443번 포트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가끔가다 키볼 라이프 때문에 5555가 필요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키볼 라이프 때문에 5555, 그리고 5555. 예,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필요하고요. 삽입을 해서 또 올려놓겠습니다. 일단 추가를 할게요. 설정해야 될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다음에 네트워크를 보겠습니다. 자, 엠포라 VM만을 위한 별도의 전용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전용 네트워크는 어디냐 밑에 있는. 그래서 좀 여기 있네요. 여기 보시면 840행 좀 보면 탑이야 AMP 네트워크라고 그러면 이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해제를 시키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엠포라 네트워크를 위한 주소 대역은 저희 직접 지정을 할 거라서 어떤 주소 대역을 쓸 것인지 지정을 할 거라서 게이트웨이 IP도 필요할까? 게이트웨이 IP는 아이디 여기 보면은 AMP 네트워크 CADID 10.1.0.0이니까 물론 이제 변경은 가능한데 우리 이거 그대로 쓸게요. 여기다가 10.1.0.1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DHCP도 사용을 하고 싶으니까 yes 그대로 두고요. 엠퍼러가 사용하게 될 IP는 로케이션 풀 이용해서 10.1.0.101번에서부터 로케이션 풀 밴드의 10.1.0.199까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AMP 네트워크 CID는 10.1.0.0을 할 거고요. 이미지는 여기서 중요하죠. 이미지가 글랜스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 걔네들 중에서 어떤 이미지를 가져다가 엠포라를 만들 거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AMP 이미지 태그에 엠포라라는 태그가 들어가 있는 이미지를 가져다가 만들겠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저희들은
이미지를 등록할 때 옵션으로 엠포라라는 태그를 추가해서 글랜스에 등록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추가를 했고요. AMP 네트워크 추가를 했고, 또 역시 복사해서 집어넣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타비아 로드 밸런서는 토플로즈가 싱글입니다. 하나만 사용을 할 거냐, 또는 고가용성을 위해서 액티브 스탠바이로 두 개를 배포할 거냐, 저희들은 싱글로 배치를 시키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먼저 좀 복사를 해서 여기까지 먼저 좀 복사를 하겠습니다. 네, 네, 추가를 했고, 자, 그러면은 네트워크 추가가 됐고, 네트워크 추가됐고, 여기 됐고, 쉐어드는 안 할 거고, 서브넷도 됐고, 쉐어드 됐고, 이미지도 엠포라로 지정을 했고, 싱글 지정을 했고, 그러면은 이제 플레이버, 엠포라 이미지를 위한, 엠포라 VM을 만들기 위한 플레이버를 또 여기다가 작성을 하겠습니다. 타비아 EMP 플레이버는 이름 엠포라입니다. 플레이버 이름이 엠포라입니다. 그다음 CPU는 하나, 그다음에 1023, 램, 디스크는 5GB 사용하겠다. 이 정도 사용해도 뭐 충분합니다. 요거 가지고 로드 밸런서 만든다, 로드 밸런서 VM 만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냥 여기서 수동만 네, 이제 저희는 그래서 PPT로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미지로 넣으시고 퍼블릭은 안 할 거니까 이렇게 되고 하는데 이것까지 애니메이션 복사를 해서 애니메이션은 저희 지금 거의 안 챙기려 지금 그냥 복제한 다음에 저희 원하는 이미지 추가해서 넘기는 식으로만 네, 애니메이션은 안 넣고 있어요. 몇 회인지 789회 여기다가 넣으면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TLS 통신한다라고 했으니까 바비칸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걸 바비칸은 저희가 지난번에 활성화 시켜놨으니까 괜찮을 것 같고, 레디스도 필요합니다. 레디스도 yes가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네이블 타비아 이네이블 옥타비아 준비가 다 됐습니다. 스크립트는 이 정도면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트롤러하고 엠프라 VM 사이에 주고받을 인증서, 키와 같은 것들 발행을 해야 되는데 이건 여러분들 직접 만드실 필요는 없고요. 간단한 명령어로 발행이 가능합니다. 음, 컨트롤러와 컨트롤러, CA. 물론 이거는 이 CA는 외부 CA는 아니고요. 자체 CA입니다. 그 다음에 엠프라 VM 이 친구가 로드 밸런서죠. 사실은 핫프록시입니다. 키 관련 파일 생성. 네, 요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리스트 엔터.
예, 파일이 만들어지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4개의 파일이 만들어지고요. 파일이 저장되는 위치는 폴라의 컨피그 밑에 들어가시면 탑이야 팩토리 하위에 이렇게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8월 이걸 근데 문제는 이 파일은 지금 현재 로컬에 있는 거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여기 있는 이 파일들을 일단 누구에게 던져줘야 되느냐 컨트롤러에게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파일을 옥타비아가 구성이 되고 나면 옥타비아의 API에 옥타비아 API 뭐 결국은 이제 컨트롤러가 되겠죠. 예, 컨트롤러에게 이 파일을 복사해서 넣어주셔야 합니다. 준비까지는 됐고요. 이제 그러면은 배포 준비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준비를 배포 준비. 자, 배포를 하실 때에는 어저께 몇 가지가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다 써놓고 자, 먼저 인벤토리 파일에 기반해서 노드들에게 사전 준비하는 건 부트스트랩이었고 그 다음에 그 호스트에 정상적으로 뭐 도커라든지 디렉토리라든지 뭐들이 다 만들어졌는지 체크하는 단계는 프리체크 단계이고 그다음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디플로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디플로이는 디플로이는 기존 컨테이너를 모두 삭제하는 이 재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볼륨을 별도로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데이터가 영구적으로 보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전에 했던 설정 값이 삭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얘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슷한 것들로 뭐가 있냐? 리컨피규어가 있습니다. 리컨피규어는 생성되어 있는 컨테이너, 이 구성값을 적용하고, 적용한, 새로 만들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디플로이는 만들어져 있는 친구는 지웠다가 다시 만들고요. 없으면 만들게 돼요. 리컨피규어는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새로 만들진 않지만 이미 만들어져 있는 친구에 대한 구성값을 변경할 때는 리컨피규어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두 가지를 좀 조합을 할 건데 지금 이미 다른 서비스들은 전부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다행히 이런 기본 서비스들은 기존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이 위에 건 필요 없고 디플로이만 만약에 다시 하잖아요. 그럼 다 지웠다가 다시 만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겠죠. 근데 이게 더 안정적이긴 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두 가지를 할 겁니다. 새로 다 만드는데 항상 제가 겪는 오류 중에 뭐가 있었냐면 좀 할게요. 디플로이를 하면 그러면 이거는 제 경우입니다. 항상 어떤 게 문제가 됐었냐면 오픈 v 스위치 문제가 있었어요. 스위치를 재실행하면서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게 문제가 항상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멈춰버리니까 저희는 이렇게 하죠. 오픈 v 스위치만 스위치는 리컨피규어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글로벌 파일에 기반해서 네. 디플로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만들어져 있었던 것도 지웠다가 깔끔하게 다시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저희가 설정했었던 이 위쪽에서 설정했었던 그런 옥타비아하고 관련된 것들은 새로 만들어 주겠죠. 이두 가지 작업이 필요하다. 이거를 스크립트로 만들고 하니까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스크립트를 올려놓겠습니다. 하고 설명도 별도로 드리도록 할게요. 원인이나
일단 여기다가 스크립트 먼저 올려드릴게요. 그 정도면 그냥 포토샵을 이렇게 나가는 예를 들어 이름은 뭐 아무렇게나 만드셔도 상관없습니다. install.sh 이렇게 했고 이렇게 올렸어요. 여기 보시면 install.sh를 이용해서 반복문으로 계속 돌릴 거고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할 거냐면 reconfigure를 유행하면 오픈V 스위치만 골라서 reconfigure를 할 겁니다. 만약 이 뒷부분이 없으면 모든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다시 리configure를 하게 되는데 태그를 붙이잖아요. 그러면은 지정되어 있는 서비스만 reconfigure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재부팅을 오픈V 스위치만 재부팅을 할 거고요.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문제가 있으면 재구성이 실패가 될 거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슬립 3이니까 3초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서 이걸 반복할 거예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확인하고 난 이후에 문제가 없다면 그러면 디플로이를 하겠습니다. 디플로이를 했을 때 전혀 문제가 없다. 정상적으로 다 배포가 됐다. 그러면 컨테이너 배포 완료를 출력하고 브레이크로 종료를 해서 이 프로그램을 벗어날 거고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컨테이너 배포에 실패했다. 그리고 다시 3초 쉬었다가 다시 여기서부터 반복을 할 겁니다. 좀 지루한 작업이라서 이렇게 스크립트를 돌려놓고 하면 좀 편리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놓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중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로 install.sh 만들고 플러스 x로 install.sh 편집기로 install.sh를 열고 여기다가 정확히 하겠습니다.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이런저런 서비스들도 많고 하니까 되게 좀 많이 무겁긴 합니다.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도 하고 감안하시고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략 아마 제가 봤을 때 한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 이대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죠. 좀 슬래시 인스톨 중 sh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실행이 되다가 오픈V 스위치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재부팅을 하겠죠. 그 단계는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좀 기다려보면 조금만 기다려볼게요. 네, 오픈V 스위치만 이제 확인을 하죠. 예, 이제 오픈V 스위치 DB 서버 리스타트. 그다음에 오픈V 스위치 DB 서비스 정상적으로 재부팅이 되는지 확인을 해요. 30번 확인합니다. 30번. 페일이 되는지 볼게요. 자주 있는 일인데 이게 페일이 되면 좀 전에 여러분이 그 스크립트를 넣었다면 다시 이 상태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또 확인을 하고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전체 디플로이로 넘어가려면 조금 더 뭐랄까요? 실패 확률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더라고 해보니까 일단 기다리겠습니다. 얼마나 실패가 되는지 아직까지는 성공되지는 않았네요. 예, 이렇게 페일되는 경우가 자주 나오더라고요. 마지막에 극적으로 됐네요. 안 되면 스크립트가 다시 돌아서 확인을 할 거니까 저희들은 이제 이대로 두고 대략 아마 한 30분 정도 걸릴 것 같으니까 완성이 되고 나면은 그 이후에 컨트롤러 조정하는 것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있다가 완성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볼게요. 대략 한 40분? 40분 정도 걸린 것 같네요. 지금 시간이 좀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한 3, 40분 정도 예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리소스가 더 좋지 않을 경우에는 아마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배포가 다 됐다면 일단 대시보드 상에서 메뉴가 있는지, 로드 밸런스 메뉴가 있는지, 그다음에 설정에서 이제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시보드에서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네트워크가 아마 여기 생긴 거나 아마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아직은 다 반영이 안 돼서 대시보드 상에서는 제대로 로드 밸런스 메뉴가 아직은 보이지 않는데요. 로그아웃 했다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그아웃을 하고 어드민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패스워드를 확인하셔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쪽에 프로젝트에 네트워크 부분에 보면 이제 이렇게 로드 밸런서 메뉴가 새로 생긴 걸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기존의 인스턴스는 네트워크 프로지에 보이실 거예요. 네, 확실히 좀 많이 무거워지네요. 네, 기존의 인스턴스는 동작하고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실 거고, 그 다음에 엠포라, 즉 로드 밸런서 VM 배치를 위한 네트워크가 하나 더 생긴 것. 우리가 작성했던 네트워크 아마 되어 보이실 거예요. 또 그리고 컴퓨터에서 관리해서 컴퓨터에 플레이버를 한번 볼까요? 네, 그러면 여기 이제 엠포라가 새로 생긴 것 보이실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해결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놓을게요. 로드 밸런서 사용을 위해 해결해야 할 첫 번째는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먼저 인증에 사용자 네,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이제 옥타비아 사용자가 보이죠? 옥타비아 사용자 들어가서 보면 결국은 내가 어드민이라는 사용자로 작업을 하더라도 실제 옥타비아에 대한 실행, 관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여기에는 옥타비아라는 사용자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 어느 프로젝트? 최초 프로젝트가 여기 보이실 거예요. 최초 프로젝트는 서비스에 VM을 만들게 됩니다. 이 말은 얘를 어드민으로 바꿔놓고 작업을 하시게 되면 정상적으로 엠프라 VM이 만들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부터 작업은 한번 볼까요? 이거 보셔야 되겠죠? 이렇게 할게요. 첫 번째 작업은 아비아 사용자의 작업 공간 프로젝트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로드 밸런서 작업은 서비스 프로젝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네, 얘가 첫 번째로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 이거는 뭐 해결해야 될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요 환경에서 작업을 해야 된다.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 프로젝트를 한번 가볼까요? 이 프로젝트 서비스 프로젝트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잖아요. 멤버 관리 한번 가보죠.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프로젝트 공간에서 작업을 진행을 하는데 우리는 누구 계정으로 작업을 진행한다고 했냐? 어드민 계정으로 작업을 진행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게 성립이 돼야 되겠지? 우리는
어드민으로 작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 어드민 작업의 프로젝트는 서비스이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사용자 누구를 이용해서 옥타비아를 이용해서 실제로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이 어드민이 옥타비아를 옥타비아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처음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었으니까 사용할 수 없겠지만 저희들은 어드민을 추가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 친구의 권한을 보시면 어드민 권한이 있기 때문에 옥타비아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혹시라도 만약에 이 권한이 그냥 일반 사용자 권한이라거나 이 멤버 권한이라거나 어드민이 아닌 다른 사용자라면은 옥타비아를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겠죠. 어드민 권한까지는 만약에 부여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면 최소한 여기 있는 로드 밸런서 어드민 권한까지는 그리고 이제 다른 사용자 만들어서 작업하실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드민, 그다음에 여기 로드 밸런서 어드민, 그다음 멤버 뭐이 정도는 아마 추가가 돼 있다면 옥타비아를 사용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써놓을게요. 그러면은 어드민 사용자는 어드민 사용자는 서비스 프로젝트에서 로드 밸런서 어드민 권한을 갖고 있어야 LB 생성 관리가 가능해진다. 예, 두 번째는 엠포라 배치를 위한 네트워크 문제입니다. 네트워크를 보시면 아까 저희 보셨던 것처럼 네트워크를 보면 그래서 원래는 렉 같은 거 정할 때 되게 네, 여기 지금 보시면은 LB MGMT 넷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얘가 라우터하고 지금 연결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라우터하고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할 거고요. 로드 밸런서를 만들게 되면 해당 로드 밸런서는 사실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느냐 VIP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해져요. VIP를 통해서 엠포라 VM으로 엠포라 VM 접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상 IP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 동작하는 그러니까 얘를 가상의 IP라는 얘는 진짜 IP가 되겠죠. 진짜 IP는 팝폭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엠포라 VM에서 제공을 하게 되고요. 이 VIP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외부에서 접근을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되니까 여기는 플로팅 IP가 연결이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외부 사용자는 이 플로팅 IP로 접근을 하게 되면 VIP, 이 VIP는 다시 엠포라 VM에 있는 IP로 연결이 돼서 그 뒤쪽에 있는 백엔드에 있는 가상 머신으로 연결이 됩니다. 참고로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은 로드 밸런서 항목에서 근데 뒤쪽에 보이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사실 가상 머신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디에서 확인이 되느냐? 컴퓨터 부분에서 확인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좀 이따가 여러분들 로드 밸런서 가서 보고 컴퓨터 가서 보면 두 개가 IP가 달라요. 그래서 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VIP이고 플로팅 IP 외부에서 접근 가능해야 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직접 연결이 돼서는 안 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플로팅 IP를 할당하지 않습니다. 두 개가 나누어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여기에 VM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라우터에서 외부에서 누군가가 라우터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VM까지 얘까지가 되겠죠. 플로팅 IP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라우팅을 통해서 얘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네트워크 설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단 하나씩 해결해 보죠. 첫 번째는 인터페이스 추가를 해서 인터페이스 추가를 해서 얘를 연결을 해야 되겠죠. 주소는 10.1.0.1 추가를 하셔야 되고요. 네트워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에서 라우터를 통해
엠포랑 네트워크까지 라우팅이 되어야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에서 접근하게 되면 사실은 VIP로 들어가게 되고 이 VIP는 로드 밸런서 메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얘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실제로는 M4라 VM 얘가 실제 실행이 되는 친구를 얘는 외부 연결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실제 트래픽을 처리하는 곳이잖아요. 트래픽을 처리하는 VM이므로 라우터를 통해 외부 라우터를 통해 연결 가능해야 된다. 라우팅 구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필요하다. 여기는 외부에서 직접 연결이 가능해야 되니까 얘는 플로팅 IP를 연결해야 되고요. 여기는 외부 연결 불가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 설정을 위해서 이렇게 먼저 토폴로지에서 토폴로지에서 이 네트워크 연결한 거 추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라우팅 구성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호스트 리눅스에서 라우팅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어떤 IP를 확인하셔야 되냐면 여기 보시면 요 IP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얘를 통해서 여기 네트워크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성이 필요해요. 요 IP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3점, 저는 154번. 여러분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성 해보겠습니다. 라우팅 구성은 CD, DC에 넷 플랜 들어가셔야 되겠죠. LS를 해보면 요거는 ENS 32번과 33을 위한 구성이었죠. 추가적으로 저희들은 BREX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BREX를 통하고 라우터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터치로 타비아.점 야물 파일을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편집기로 타비아.점 야물을 열고 이거는 제가 올려드렸던 거니까 제가 올려드린 자료에 있거든요.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수정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라우터의 외부 IP 주소. 이거죠, 여러분? 저는 154번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를 저는 154번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BREX를 통해서 10.1.0.0에 24 M4라 네트워크가 되겠죠. M4라 네트워크로 연결을 하려면 라우터를 통해서 연결이 가능하다라는 설정을 추가를 해주셔야 합니다. 계속 추가를 먼저 하겠습니다. 추가를 하시고요. 네, 추가가 됐다면 어플라이를 해야 되겠죠. 시스템, CTL, 리스타트 하셔서 시스템드 네트워크 먼저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내 플랜을 어플라이 하겠습니다. 네, 여기로 가시다 편하게 이렇게 먼저 추가를 하고요. 라우팅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야죠. 확인을 해보시면 여기 이렇게 라우팅 정보가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먼저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 추가하는 것도만 해결을 했고요. 네, 다음으로 해결해야 될 건 API 자체에서 필요한 구성과 관련된 것들을 맞춰주셔야 되는데 어디 한번 할까요? 도커로 어차피 동작을 하니까 도커 컨테이너에 대해서 LS를 이용해서 타비하고 관련된 컨테이너를 보시면 여기 API가 있는데요. API를 통해서 관리가 될 테니까 API 안에서 구성 값들을 잠시 좀 한번 살펴볼게요. 도커, 그다음에 컨테이너, EXEC, IT, 가서 이름은 다 API에게 간단히 LS부터 해볼까요? 예, LS를 했더니 다음과 같이 보일 거고 구성값들은 대부분 다 etc array 들어가 있을 거니까 자 cat으로 확인을 좀 보죠. etc 밑에 타비아가 있어요. LS를 통해서 볼까요? LS etc 밑에 타비아 했더니 다음과 같은 타비아 컨프가 있네요. 타비아 컨프 cat으로 etc 타비아 밑에 타비아 점 컨프 살펴보시면 중요한 내용들 중에 보시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팸과 관련된 것들, 이런 거 보이잖아요. 인증사하고 관련된 것들 골라서 볼까요? 예, 그리고 점 핀만 한번 보죠. 더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은 글을 이렇게 인증서 예,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4개의 파일입니다. 이렇게 4개의 파일이 이 컨테이너에 어디에 배치가 돼 있어야 되느냐? ETS 밑에, 옥타비아 밑에, 서치 밑에 파일이 4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앞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로컬에 있어요. 로컬. 그러면 좀 간단히 그려보면 여기가 지금 리눅스죠. 그리고 여기 위에 컨테이너가 있어요. 여기는 옥타비아 API가 있고 요 4개의 파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기에 이렇게 4개의 파일을 근데 얘 구성값을 확인해 봤더니 본인의 ETC 밑에 그다음에 옥타비아 밑에 서치 밑에 이 파일들을 배치시켜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죠.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LS 이용해서 ETC 밑에 옥타비아 밑에 보시면 서치가 있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서치가 없어요. 그래서 서치를 만드는 작업이 먼저 필요합니다. 여기다가 mkdir로 etc 옥타비아 밑에 서치 디렉토리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예, 만들었다면 로컬에 있는 파일을 여기다 옮겨야 되겠죠. 그럼 로컬에는 어디 있느냐? ls, etc, 콜라 밑에, config 밑에, 타비아에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에 있는 파일들이거든요. 이 파일들을 여기에 넣으란 얘기죠. API에 여기다 집어넣으라. 그럼 저희들은 곱사를 해서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CP를 내세요. 로컬 환경에 있는, 되겠죠? 페이스트. 로컬에 있는 클라이언트. 자, 이 파일을 어디에다 옮겨가? 하, 비아, API, 땡땡, 밑에, 여기다 옮겨라.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로컬 환경에서 옥타비아로 이동이 되겠네요. 옮겼습니다. 두 번째, 삽입해 드렸죠? 두 번째 옮겨야 될 파일,
옮깁니다. 세 번째, 이 파일도 이렇게 예, 이제 마지막 파일 하나 더 남아 있으니까요. 또 전달하겠습니다. 네, 그 파일 이제 4개를 보내드렸죠. 정상적으로 연결됐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도커에서 확인을 클릭을 했네. LS로 했어야 되는데 LS로 예, 이렇게 해서 4개 파일 들어간 걸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좀 복사를 좀 해놓겠습니다. 이 일단 이건 좀 지우고요. 하나, 둘, 셋, 4개. 정상적으로 제가 다 됐고요. 여기까지 다 됐다면 변경된 내용을 API한테 적용을 시켜야 되니까 리스타트를 좀 시켜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리스타트 해서 파비에 대해서 리스타트를 시켜보죠.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으니까 로드 밸런서를 한번 생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물론 이제 명령으로도 가능한데 여기에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죠. 이게 대시보드에서 하게 되면 불편한 점이 좀 있긴 있습니다.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명령어로 하는 게 더 좋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은 표시하는 거고 처음 접하고 이런 거니까 이거 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로드 밸런서 생성하러 가보겠습니다. 그 전에 혹시 불안해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부터 한번 TS 그래 확인을 한번 해보죠. 예, 지금 아직 스타팅 중이네요. 얘가 지금 정상적으로 동작을 해야 헬시 상태로 바뀌어야 정상적으로 리밸런스가 동작하거든요. 다행히 다 헬시 상태가 다 됐습니다. 스니프 할까요? 모두가 모두가 헬시 상태이면 혹시라도 만약에 여기 unhealthy가 써 있다면 뭔가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좀 윗부분을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로드 밸런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로드 밸런서 메뉴에 들어오신 다음에 빠진 게 있다. 큰일 날 뻔했네요. 이미지가 없잖아요. 큰일 날 뻔했네. 네, 이제 로드 밸런서로 동작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자, 만든 다음에 이거를 글랜스에 이렇게 두어야 한다. 근데 이걸 하나하나 만드는 건 되게 좀 어려운 일이겠죠. 다행히 제공되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저희가 빌드를 해서 등록을 시켜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빌드는 제가 드린 자료에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이미지를 만드시면 되는데 제가 그 드린 자료에 보면 선택 1번, 선택 2번 두 개가 있거든요. 어, 자료에 있는 방법 중 선택 2번 하지 마세요. 선택 1만 가능합니다. 한 안정적으로 2번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선택 1번 첫 번째는 클론을 합니다.
클론을 하고 이미지 빌드를 위해서 필요한 패키지를 좀 설치를 그 다음에 좀 해놓겠습니다. 끝났다면 예, 예, 이렇게 이미지 빌드를 위해서 필요한 패키지를 좀 설치를 하고요. 파이썬 쪽에서도 필요한 게 있어서 시간이 조금 필요하니까 천천히 하겠습니다. 다음 복사를 좀 해놓겠습니다. 아, 복사가 됐었지? 정신이 없어가지고. 엔터. 마지막으로 이제 이미지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이미지 빌드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보면 패널 실행해서 이미지 만드는 것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로컬에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이미지를 가지고 등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니까 다 되고 나면은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빌드가 다 끝나면 이미지가 하나 만들어지거든요. 그 이미지는 이게 있죠. 요 경로상에 이렇게 이미지가 존재합니다. 지금 현재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LS를 해보면 여기에 엠포라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엠포라 이미지를 제 클래스에 등록을 해야 되겠죠. 네,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거기다 등록을 할 때 태그 값을 반드시 지정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캣으로 한번 이해해 볼까요? 그리고 루트 밑에 어떤 ETC죠. ETC 밑에 콜라 밑에 있던 글로벌 정량을 보시면 옥타비아하고 관련해서 설정 부분이 보이죠. 이 태그 여기 있네요. 옥타비아 AMP 이미지 태그에 엠포라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클래스에 등록을 하실 때에는 엠포라라는 태그를 반드시 추가해서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미지 등록을 위해서는 이 방법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요 이미지의 이름은 아니죠. 바뀌었죠. 이미지의 이름을 현재 위치에 있는 요 이름 하시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요거를 복사해서 이미지 등록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미지 사이즈가 좀 크다 보니까 등록되는데 시간이 아마 조금 필요할 거예요. 어, X86 64. X86 64. 이 부분이 문제가 좀 있나 보네요. X86 64. 아, 여기가 문제였구나. 여기가 문제였네요. 여기. 이 부분이.
아예 좀 알아보기 편하게 이렇게 변경해 놓겠습니다. 등록을 하죠. 이미지도 등록이 됐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이미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이미지에 이거 아, 또 이런 문제가 또 생기네요. 네, 그러면은 또 키를 좀 또 삭제를 해야 되겠네요. 이런 문제가 가끔 나오더라고요. 네, 다시 한번 로그인을 했습니다. 서비스로 혹시라도 만약에 또 로그인을 했는데 만약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네, 그때는 제가 지금 크롬이거든요. 크롬이 아니라 엣지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한번 이미지 들어가 봤더니 엠포라 이미지 확인이 됩니다. 중요한 건 엠포라 이미지의 태그가 태그 정보를 이름 태그가 여기서 안 보이네요. 클릭하고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네, 써서 네, 여기 있네요. 태그 부분에 엠포라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로드 밸런서를 한번 만들어 보죠. 명령어로 하는 게 사실 더 좋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로드 밸런서 생성 버튼을 누르잖아요. 얘가 또 이러네요. 혹시 저하고 비슷한 이런 문제가 또 생기고 하면 이거는 로그아웃하고 다시 로그인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하고 시스템이 아무래도 좀 불안정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네트워크에서 로드 밸런서 다시 한번 로드 밸런서 생성 버튼 눌러보죠. 이제는 또 되네요. 이름만 잘 지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LB1 이렇게 집어넣을까요? 나머지는 선택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 뭐 플레이버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문제는 안 됩니다. 서브넷만 선택을 할까요? VIP가 어디에 놓이게 될 거냐? 여기는 엠포라 VM이 자동으로 배치가 되는 네트워크니까 여기를 선택하실 필요는 굳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그러면 배선을 놓겠습니다. 왜냐면 배치를 할 때 VIP가 배치되는 곳은 플로팅 IP가 연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고 결국은 퍼블릭 네트워크가 되겠죠. 근데 저희는 지금 베스천 구간에는 공인 IP 연결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베스천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베스천을 선택하고 아니면 뭐 프라이빗을 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Next. 네, 프로토콜 HTTP 80번 즉 엠포라 VM 로드 밸런서의 80번 포트로 들어오게 되면 알고리즘 라운드 로빈으로 누구에게 넘길 거냐? 이 둘에게 넘기겠다. 근데 이 둘에 몇 번 포트로 보낼 거냐? 80번 포트로 보내겠다.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 두 개, 백엔드에 있는 두 개의 서버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헬스 체크를 하기 위해서 HTTP로 index.html 그러면 두 개의 가상모시는 저희들이 다행히 www HTML 아래에 index.html을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얘한테 접속을 해보고 접속이 되면 백엔드에 등록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대시보드에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로드 밸런서 생성을 하잖아요. 로드 밸런서가 생성이 되죠. 어, 이렇게 생성이 되더라도 백엔드 등록되어 있던 게 자동으로 빠진다거나 뭐 이런 문제들도 생기더라고요.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좀 기다려보고 혹시 오류가 발생을 하면 오류 해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기다려보겠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경이 되어야 되고 생성 대기 중은 완료로 바뀌게 되면
정상적으로 로드 밸런서가 동작하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환이 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결국은 소프트웨어적이라기보다는 물론 전부 다 소프트웨어적이긴 한데 어, 전에 우리 메타렐비 사용할 때는 메타렐비는 파드를 이용한 로드 밸런서죠. 배포가 되는 시간도 빠르긴 하지만 얘는 결국 가상 머신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고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거의 오류가 발생을 하면 제가 보기로는 거의 한 10초 이내에 거의 바로 오류로 전환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오류가 없는 거 보니까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일단 오프라인이었던 게 온라인으로 전환이 됐고요. 생성 대기 중이었던 거는 이제 완료로 변경될 거예요. 기다리겠습니다. 또. 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온라인으로 그 다음에 완료가 아니라 활성이 그냥 활성 상태로 뭐지? 다시 좀 변경이 있네요. 좀 기다려 볼까요? 업데이트 대기 중 활성 상태로 바뀌어야 합니다. 계속 업데이트 대기 중이라고 나오네요.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리스너 업데이트 대기 중이고 리스너 편집하면 될까요? 편집 풀 한번 보겠습니다. 라운드로빙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리스너가 리스너 풀 처리죠. 그래도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좀 기다려보죠. 활성 상태가 되긴 했네요. LB1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호 있고 리스너의 80% 온라인 리스너 편집 멤버 없음 여기에는 이름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다음에 여기다 한번 들어갈까요? 없음 풀에서 없음 한번 들어가 보죠. 상태 모니터 멤버 다 등록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연결해봐도 될 것 같네요. 문제는 로드 밸런스에 정상적으로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현재 플로팅 IP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플로팅 IP를 하나 발급을 해놓으면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데 미리 발행해둔 플로팅 IP가 없으면 연결이 안 되고 이 경우에는 반드시 플로팅 IP 연결로 수동으로 연결을 해주셔야 합니다. 저희들은 Shared Net 1에서 발행을 하면 되니까 이 연결 버튼 누르면 이제 플로팅 IP가 발행이 될 거예요. 여기 보시면 149번으로 연결이 됐네요. 접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웹 1번 연결이 되고 한 번 더 하면 웹 2번이 되겠죠. 웹 2번, 웹 1번, 웹 2번 왔다 갔다 하면 웹 1번과 2번 왔다 갔다 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로드 밸런서가 이제 동작하는 것까지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음, DNS 다음 영상에서는 DNS 서비스하고 예, 그래서 이게 실제 공인 IP라면 외부 도메인, 구매한 도메인에 대한 관리 예, 또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DNS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라우트 53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AWS의 라우트 53 서비스를 오픈스택에서 제공을 합니다. 저희는 불행히도 이 IP가 실제 공인 IP는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DNS 서비스 사용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RDS와 같은 DB as a 서비스,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요거는 RDS가 되겠죠.
골뱅이 AWS 이렇게 두 가지 구성하는 것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유가 된다면 쿠버네티스 구축하고 로드 밸런스하고 연결되는 것도 다음 영상에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다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으니까 이 상태에서 로드 밸런스하고 일단 인스턴스는 삭제를 해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밸런서부터 먼저 선택을 하시고 로드 밸런서 삭제 하시면 되고요. 리소스가 뭐 충분하신 분들은 뭐 띄워놓으셔도 상관없지만 뭐 제 거가 좀 불안하다 보니까 저는 좀 지워놓고 하겠습니다. 인스턴스도 예, 삭제를 해놓겠습니다. 베스천은 남겨주세요. 베스천은 삭제. 네, 여기는 이제 조금 있으면 자동으로 삭제가 될 거예요. 기다리시면 됩니다. 예,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